네, 첫 번째 코너는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학교 신문에 실린 사설과 칼럼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서강대학교 학우들이 적은 다방면의 의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계학과 최원빈 학우가요, 새로운 문화 장르의 개척을 위한 장, 대중문화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대중문화가 문화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무렵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엘리트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일반 대중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는다.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시장주의 이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문화의 상품화 역시 불가피했다. 결국 문화 생산자는 더 이상 역량이나 창조성이 아닌 수익성에 의해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있다. 필자는 오히려 이러한 대중과의 소통으로 더 신분야의 문화를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 폐쇄적 독창성을 앞세우는 비대중적 문화가 과거에는 환영받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민주주의의 발달로 입장이 커진 대중은 무시하기 힘든 존재가 됐다. 돈만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문화는 저급화를 거치게 될 수도 있지만 문화 생산자들이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유지한 채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형식으로 대중을 이끌 수 있으면 더 새로운 분야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대중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종된 현실에 대한 상반된 학우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외신이 주목했던 한국, 이대로 끝낼 것인가? 라는 제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골든타임에 접어들은 만큼 이를 놓칠 경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제적 거리두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생활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각 가정이 겪을 경제적 타격이 극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권고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상황 등으로 인해 기존의 체계가 흔들리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강제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 상황이 지금보다 심각해진다면 현 시점에서 겪는 문제들은 티끌과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정도로 사회 전반의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본다. 자, 반면에 권고하되 강요하지는 말자 주장을 펴는 학우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염병은 누가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른다. 나라에서 강조하는 손 씻기, 마스크 끼기, 소독하기도 결국 감염 확률을 낮출 뿐이다. 정말 조심해도 감염되는 사람이 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공동체의 이로운 행동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전염의 근원인 것 마냥 사회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 칭찬해주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다가 전염되면 안타까움을 표하자.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주는 게 옳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생명공학과 신동은 학우가 적은 글인데요. 같은 시간 다른 행동이라는 글입니다. 어떤 의견을 내놨는지 읽어볼게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글이 올라온다. 먼저 자금 힘이나마 보태고자 변화를 시도하는 대학생들이 눈에 띈다.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 이름으로
대구에 전달할 기부금을 모으겠다는 자원자들이 올린 글이 보였다. 그에 반해 다른 학생들은 넷땡 릭스, 땡차로 드라마, 영화를 정주행하고 있다는 일상을 게재했다. 그들에게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코로나 현황과 대구 시민들의 아픔은 그때뿐이고 자영업 등의 한숨도 심각하지 않다. 그들이 각종 영상들과 함께 생활에 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의 극심한 영향이 나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범주착오라고 말한다. 범주착오란 옥스퍼드나 하버드를 방문한 어떤 사람이 대학 속의 도서관, 경기장, 박물관 등을 구경하고 나서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 묻는 것과 같다. 즉,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들만 보고 나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학우들이 사회적 문제인식과 참여보다는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돼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언뜻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내가 속한 사회이고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사회가 건강해야 나 또한 살아갈 수 있다. 이 글이 기부와 같이 무언가를 하라는 압박적인 글로 읽히지 않았으면 한다. 다만 다 같이 겪고 있는 재난 상황에서 잠깐이나마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네,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글이었죠. 자, 이어서 한성대 신문에는 어떤 의견들이 실려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현경 기자가요, 진정한 청년다움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청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청년다운 삶일까? 혹자는 이에 대해 욜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을, 또 다른 혹자는 치열하게 사는 것을 청년답다고 칭할 것이다. 사람마다 청년다움을 정의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기자는 본인을 가두고 일상을 규정했던 틀에서 벗어나 기꺼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려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청년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청년기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개발하고 성장하며 인생을 배워가는 시기다. 청춘이라 아프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다른 걸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물에 부딪히고 한계에 다다를 수 있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망설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알을 깨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고 틀을 깨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알을 깨야 탄생할 수 있듯이 틀을 깨야 한다는 메시지.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또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과 이정호 학우가 쓴 글이네요. 일단 멈춰보자. 기고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발목을 돌릴 때마다 뼈에 소리가 나서 정형외과에 방문했다. 발목을 잇는 뼈와 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내 발목은 그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한다. 더 방치했다가는 관절염에 걸릴 수 있단다. 뼈와 뼈 사이의 공간, 그것이 지금 내 발목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공간이 과연 나의 발목에만 필요할까? 우리는 누군가 펼쳐놓은 카펫 위를 일단 뛰고 걷느라 각자의 틈새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 그 카펫의 재질이 좋다거나 색이 고와서, 특별히 그 카펫이 마음에 들어서 그 위로 걷기보다는 당연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위로 걸어가기에 일단 그들을 따라 걷는다. 뼈와 뼈 사이에도 공간이 필요하듯이 인생의 여정에도 여유와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는데요. 삶에서 얻는 지혜라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빽빽한 인파의 사람들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탄 것처럼 하염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개인의 충분한 공간이 없는 곳에선 서로 부딪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마치 나의 발목처럼. 그렇기에 잠시 눈을 감고 걸어갈 본인만의 카펫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틈, 공간이 필요하리라. 다들 바쁘겠지만 우리 일단 잠깐 멈춰보자. 네, 오피니언 코너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또 다른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